안녕하세요. 혹시 블루보틀 기억나시죠? 한때 커피계 애플이라고 불리면서 성수동 1호점 앞에 정말 줄이 어마어마했잖아요. 아, 네네. 기억나죠. 2019년이었나요? 정말 대단했죠. 네.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화려했던 블루보틀 코리아가 한국 진출한 7년 만에 지금 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블루보틀 코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2019년 성수동 처음 열었을 때 그 열기, 와, 진짜 대단했죠. 그렇죠. 그 특유의 미니멀리즘이랑 뭐랄까 약간 힙스터 성지 같은 그런 분위기. 그래서 그냥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거의 뭐 문화 현상처럼 됐었잖아요. 맞아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창업자의 장인 정신, 또 뭐 한 번에 딱 6파운드만 로스팅해서 48시간 안에 쓴다 이런 원칙들. 네, 스페셜티 커피. 네. 최상급 원두만 쓰는 스페셜티 커피. 이게 간단히 말하면 품질이랑 풍미가 뛰어난 고품질 커피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커피계 애플이다. 이런 별명도 얻었고요. 그때는 뭐 한 잔에 7,000원, 10,000원 넘어도 사람들이 그냥 다 사모하셨죠. 네, 기꺼이 지불했죠. 그런데 보내주신 최근 재무자료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. 어떻게요?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당기순 손실, 그러니까 적자를 봤어요. 마이너스 11억 원 정도? 초척자요. 네.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요. 그 전년도에는 한 19억 원 벌었는데 작년에는 2억 4천만 원? 이게 무려 87%나 줄어든 거예요. 87% 감소요? 와, 정말 엄청난 하락인데요. 근데 제가 본 자료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도 있었어요. 어떤 거죠?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고작 19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. 네, 190만 원이요? 네. 이거 거의 뭐 자본 잠식 직전?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돈보다 손실이 더 커져서 자본 다 까먹기 직전인 그런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네, 맞아요. 190만 원. 정말 충격적이죠.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말이죠. 이 자료들 다른 쪽을 보면 작년 매출 자체는 오히려 늘었다면서요. 전년보다 17% 증가해서 312억 원. 네, 맞아요.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.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? 이 부분이 아마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.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. 그럼 뭐 답은 하나네요. 비용 구조에 문제가 있다. 정확합니다.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그 높은 비용 구조예요. 보내주신 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 스페셜티 커피 원두 자체가 비싸잖아요. 그렇죠. 원래 비싸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 비중이 거의 40%에 육박해요. 작년 매출 312억 중에서 원두값 같은 걸로만 114억 원이 나갔다는 계산이죠. 와, 40%면 정말 높은데요. 그렇죠. 품질을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 부담이 큰 거예요. 거기다가 모든 매장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. 이것 때문에 인건비랑 임차료 부담도 꽤 크겠네요. 자료 보니까 작년 인건비가 한 83억, 임차료는 29억. 네, 맞습니다. 직영점이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내는 돈이에요. 로열티 같은 거요? 네. 원두 매입 대금 일부도 있고 브랜드 사용료, 그러니까 로열티 명목으로 작년에만 거의 29억 원이 해외로 나갔더라고요. 29억이요? 그것도 꽤 크네요. 그렇죠. 이런 고정 비용들이 계속 쌓이니까 수익성이 확 나빠진 거죠. 비용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.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 커피 시장 경쟁 환경 자체가 블루보틀한테 엄청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점도 정말 중요해요. 지금 한국은 뭐 그냥 글로벌 커피 격전지라고 봐야죠. 격전지. 네. 저가 시장은 뭐 메가커피, 백다방 이런 데가 꽉 잡고 있고 중간 가격대는 스타벅스, 투썸플레이스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캐나다 티몰튼 들어왔죠. 싱가포르 기반인데 모로코 스타일 바샤커피 들어왔죠. 미국 인텔리젠시아까지 이런 해외 유명 고급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블루버틀이 있는 그 프리미엄 스페셜티 시장마저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. 와, 진짜 숨 막히네요. 캐나다 국민커피 티멀튼부터 뭐 커피계 에르메스라는 바셔커피, 미국 3대 스페셜티 인텔리전시아까지. 그렇죠.
저가, 중가, 고가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니까 블루보틀만의 그 특별함이 좀 뭐랄까 희석되고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결국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블루보틀 코리아의 위기가 그 높은 비용 구조라는 내부 문제하고 네. 또 이 극도로 치열해진 시장 경쟁이라는 외부 요인,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.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지점은 이거 아닐까요? 블루보틀이 처음에 내세웠던 그 장인 정신, 스페셜티 커피라는 핵심 가치, 그 매력적인 정체성을 계속 지키면서 네. 동시에 이 한국 시장의 정말 치열한 현실 속에서 수익성을 다시 개선할 방법, 이게 과연 뭘까? 어쩌면 브랜드의 이상과 경영 현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자료들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해법을 떠올리셨을지 좀 궁금해지네요.